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BTQ 테크놀로지스의 양자 보안 관련되어 있는 계약 체결 내용과 함께 오늘은 미국의 또 양자 보안 행정명령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다시피 오늘도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현재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이슈도 나왔지만 음봉이긴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실 이번 계약 체결이 BTQ 테크놀로지스한테는 호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아키 퀀텀이 오늘 같은 경우는 제일 강세였어요. 그만큼 아키 퀀텀도 어떠한 호재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과연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뉴스가 나온 게 BTQ 테크놀로지스와 ICTK가 이제 양자 안전 하드웨어 발전을 위한 공동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이게 BTQ 테크놀로지스한테 호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어떻게 봤을 때 이런 투자 계약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현재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투자 계약 자체가 이 공동 투자 계약이라고 하는데 BTQ의 지분 투자와 ICTK의 현물 비용 분담과 우대 제조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BTQ는 ICTK의 지분을 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TK 같은 경우는 우대 제조 능력, 그러니까 인프라, 제조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시간에 같은 경우 뉴스가 나왔던 게 ICTK가 뭐 한다, BTQ 테크놀로지스가 3자 배정을 한다 라고 하면서 시간에 한 3%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일단 캐나다 해석이긴 하지만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근데 이거는 좀 그 삼성전자가 뭐 진짜 시총 100억짜리 뭐 이런 엄청난 저가형 뭐 잡주 이런데 3자 배정 지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이 100억짜리 기업에게는 엄청 호재겠죠. 근데 삼성전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왜 이딴 기업에 돈을 쓰냐, 투자하냐? 라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처럼 사실상 이런 ICTK에 대한 3자 배정 지분 투자는 어찌 보면 BTQ 테크놀로지스를 보유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호재로 느껴질 만한 내용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아마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BTQ 테크놀로지스의 매도 압력을 키운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BTQ 테크놀로지스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지금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없죠. 그러니까 어딘가와의 계약을 통한 칩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ICTK 같은 경우는 얘 지금 양자 보안 인프라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BTQ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아직 ICTK의 양자 보안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BTQ 테크놀로지스만큼 엄청나게 정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뭐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이런 ICTK가 지금 퀀텀 양자 보안에 대한 이 유통망도 지금 어쨌든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로 지금 이런 그 지분 투자가 나와주는 거고, 사실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얘네가 지금 뭐 공동 뭐 얼마씩 투자 출자해가지고 어떤 인프라를 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분 투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BTQ 테크놀로지스가 그만큼 자기의 기술력을 또 믿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지분 투자로 넘어가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계약보다 강력한 협력 구조다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ICTK가 다른 경쟁사로 기술이 넘기기가 어려워진다. 사실 이게 뭐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조를 보면은 ICTK의 칩에다가 뭐가 된다, BTQ 테크놀로지스의 이 양자 기술을 탑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물론 마음대로 이제 넘기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늘 어떤 기업 간의 공동 개발에서 나타나는 핵심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식했는데 이후 ICTK가 다른 칩 제조사와 협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BTQ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기술 유출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싸리 그냥 이런 공동 개발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지분을 그냥 가져와 버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또 향후 뭐 수익 분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지분을 가져가서 ICTK 이 칩으로서의 ICTK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지분 가치에 따른 이 수익까지 챙기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계약 체결 자체가 BTQ 테크놀로지스 3자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시장에서 뭐다? BTQ 테크놀로지스가 ITCK의 이제 ICTK의 지분을 이제 인수한다. 이거를 호재로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 공동 개발된 칩을 가지고서 앞으로 또 정말 ICTK의 유통망을 어떻게 활용해서 매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아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중요한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슬슬 정말 이제 양자 보안의 시대가 다시가 아니죠. 양자 보안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느낀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어제 뉴스가 나온 게 바로 이거죠. 양자 보안 전환 촉구를 위한 뭐 이런 뉴스 자료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아키 퀀텀이 사실상에 어제 급등 났던 이유는 이 뉴스 하나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여기 나오다시피 이거 뭐 제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아르키 퀀텀을 포함하여 이미 양자 증명 또는 제로 트러스트 뭐 제공 회사가 혜택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양자 보안으로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아르키 퀀텀이 이미 혜택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뉴스에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죠. 아마 이런 뉴스 자료가 아르키 퀀텀에 대한 이런 급등 이유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제 뭐가 뉴스가 나왔느냐 자 미국 국립 표준 NIST 표준기술연구소죠. 그래서 새로운 마이그레이션을 지침은 암호화 업그레이드가 몇 달이 아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기관에 경고하여 중요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조기 조치를 촉구합니다. 라는 내용과 CISA, 그러니까 미국 사이버 보안국이죠. 안보 보안국.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이버 리더 익스체인지에서 포스트 퀀텀 채택을 위한 연방 준비 프레임워크를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자, 일단은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매핑하면서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요. 새 암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9월 달에 나왔던 뉴스긴 한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10월 말, 그러니까 어제 또 뉴스가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 내용은 겁니다. 양자 암호라는 게 지금 다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양자를 통한 위협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양자 보안으로 인한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여유롭다는 거예요. 왜? 양자암호를 이거 갈아엎는데 양자암호로서 갈아엎는데 이게 당장 뭐 오늘 내일에 해서 갈아엎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 내일에 갈아엎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몇 년 걸린다. 전체 모든 인프라를 갈아엎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린다. 수년이 걸린다. 그래서 이게 뭐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미 조기에 갈아엎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늦장당하지 말고 지금부터 빨리 갈아엎어라 라는 거거든요. 양자보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적용하고 지금부터 갈아엎었을 때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에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이런 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매핑 이걸 가지고서 뭘 했느냐? 이걸 가지고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참여했던 게 이제 CISA 미국 사이버 보안국이고요. NISA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죠. 그 다음에 NSA 미국 국가안보국이죠. DHS 미국 국토안보부. 그러니까 완전히 미 그냥 정부의 그냥 뭐예요? 그냥 핵심 이런 보안 안보에 대한 집합체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토론 회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이버 리더스 익스체인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연방 업계 IT 리더가 정부가 포스트 퀀텀 사이버 보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 기술 전환을 위한 로드맵 회의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이 회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전에 얘기했던 뭐가 나온다. 양자 보완, 양자 암호화로서의 행정명령이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것에 대한 끝맺음과 함께 이 로드맵 발표와 함께 이게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미국 정부 내 행정명령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양자 컴퓨터의 또 강한 상방 섹터 흐름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양자 보안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이런 내용. 그래서 지금은 양자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자, 그래서 아키 퀀텀이 그래서 왜 급등이 나왔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패브릭 네트워크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양자 암호 플랫폼 배포하는 데 있어서 라이센스 체결했는데 물론 패브릭 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본사를 둔 기업이에요. 근데 왜 얘가 이제 반사익을 받느냐를 보면 알겠지만 이미 북미 전역에서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 연결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북미의 이미 인프라를 다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5G라든지 이미 네트워크 관련돼 있어서 이미 북미 시장에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이 아르킨 네트워크의 기술이 이번 미 정부의 이런 프레임워크 이후의 행정명령 조치와 함께 이런 걸 갈아엎는 데 있어서 이 패브릭 네트워크를 타고서 북미로서 제공될 확률이 높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과의 흐름이 굉장히 타이밍이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키 퀀텀이 10%의 급등이 나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는 양자 보안, 제가 얘기했죠.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양자 보안이다. 그런 양자 보안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